맞은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어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자정 직후 오늘 새벽부터 상점마다 최대 세일을 즐기는 쇼핑객들로 넘쳐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실제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낙점될 경우 범죄 기록을 가진 모든 외국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창문에 틴트를 한 차량일 경우 인스펙션에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안에 대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미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기지 금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하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 확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색당 후보 질 스타인이 미 대선의 승패를 가린 세계 경합주의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재검표 비용을 거의 마련하면서 실제로 재검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이자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어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 단체가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에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 아래 진행됐습니다. 이날 퍼레이드가 3시간여 만에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뉴욕에 내려졌었던 대대적인 테러 경계는 해제됐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대형 칠면조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에선 해마다 메이시스가 주최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날 아침 9시쯤 77가와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시작한 퍼레이드는 3시간 동안 약 4km 구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1924년 이래로 올해 90주년을 맞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총 8천여 명의 가두행진 참가자들, 12팀의 밴드들, 기타 수천 명의 출연진들이 동원됐습니다. 스펀지밥, 피카츄, 헬로키티 등 총 16개의 대형 캐릭터 풍선과 수십 개의 작은 풍선들로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한편 올해 퍼레이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는 올해 맨해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IS가 테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임스 오네일 뉴욕시경 국장이 테러 위협과의 전쟁에 나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동안 건물 옥상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제복경찰과 사복경찰 등 총 3,000명 이상을 투입시켰습니다. 테러에 대한 철저한 경계로 350만 명이 참여한 이 퍼레이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추수감사절 맨해튼에 내려졌던 대대적인 테러 경계는 해제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자정 직후인 오늘 새벽부터 상점마다 최대 세일을 즐기는 쇼핑객들로 넘쳐났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이외에도 땡스기빙 위크엔드인 이번 주말까지 총 1억 3,700만 명이 쇼핑을 나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시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의 베스트바이 매장.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행렬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세일을 고대하며 밤새 줄 서서 자정 이후 개장을 기다렸습니다. I came here for a deal on a Vizio TV that I did leave with. It was a good deal. I got it for $371, 50-inch. Not for me, for my parents. You know, getting my father a new 4K TV so he could watch the games and stuff. 메이시스, 월마트, 타겟 등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대목을 맞아 땡스기빙 데이인 어제 저녁부터 개장을 하는 등 더 많은 쇼핑객들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금요일이 지나고 이번 주말까지도 곳에 따라 계속돼 이번 일요일까지 총 1억 3,700만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전체 인구의 약 59%가 쇼핑을 나서는 것입니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프라인 매장의 쇼핑 대목이라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돼 온라인 업체들이 집중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실제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낙점될 경우에 범죄 전과자 외국인들이 모두 추방될까요? 의회 전문지 더힐은 만일 코박이 자리에 앉게 되면 범죄 기록을 가진 모든 외국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힐은 코박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전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문서 근거로 이같이 전했으며 이 보고문서에는 추방 대상이 어떤 범죄이든 또 어떤 범죄 집단 조직원이든 그로 인해 체포된 외국인, 즉 범죄자 외국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더힐은 국토안보부 규정상의 범죄자 외국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칫 모든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박은 경찰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한 애리조나와 엘리바마주 이민법 설계 앞장선 대표적인 이민 강경론자로 현재 트럼프 인수위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문에 틴트를 한 차량일 경우 인스펙션에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안에 대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설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이 틴트가 된 차량일 경우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경찰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틴트가 된 차량 인스펙션 통과 금지 법안에 쿠오모 주지사가 조속히 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차량 인스펙션에 틴트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올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현재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일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기지 금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하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 확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4일 미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18일 모기지 신규 신청 건수는 13%가 뛰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모기지 신청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감세와 인프라 부분의 재정 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 후보 질 스타인이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른 세계 경합주의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재검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마련되면서 실제로 재검표가 이루어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타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3개주 재검표 비용 목표치를 거의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인은 현재 목표로 한 450만 달러를 훌쩍 넘어 500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3개주의 재검표는 만일 3개주의 승패가 모두 뒤바뀔 경우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질 스타인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경합주 재검표를 위한 기금모금 운동에 성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언론들은 재검표를 통해 대선 승패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인 측이 주목한 3개주는 대선 승부처였던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모두 승리한 곳입니다. 또 두 후보 간의 득표수의 차이는 만에서 7만여 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실제로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왜 재검표가 대선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제하 기사에서 개표 조작론에 대해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는 대선 이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최대 6%포인트까지 앞선 곳이라며 만약 누군가 선거를 조작할 계획이었다면 초박빙이었던 플로리다 등을 제외하고 굳이 두 주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임기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기념연설에서 옳은 일에 목소리를 낸다면 최고의 날은 항상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Hi everybody.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기념 연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약 2주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를 언급했습니다. After all, elections are often where we emphasize what sets us apart. We face off in a contest of us versus them. We focus on the candidate we support instead of some of the ideals that we share. But a few short weeks later, Thanksgiving reminds us that no matter our differences, we're still one people. 대통령은 이어 옳은 일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이상에 진실하다면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give thanks to the brave men and women who defend that freedom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we honor all people, from the first Americans to our newest arrivals. And as long as we continue to welcome the contributions of all people, as long as we stand up for each other, speak out for what is right, and stay true to these ideals, not just when it's easy, but when it's hard, then no one can ever take away our liberty. Our best days will always be ahead.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영부인 미셸 여사와 두 딸 사샤 말리아와 장모인 마리안 로빈슨과 함께 백악관에서 보냈습니다. KBTV 윤혜리입니다.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브롱스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겨울 옷을 전달하는 코트 드라이브가 진행됐습니다. 브롱스에 위치한 킹스브리지 세인존 스쿨의 170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외투 등을 모아 지역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가톨릭 사립학교인 킹스브리지 세인존 스쿨 측은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사회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학교는 전 세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브롱스 지역 사회 내의 돌봄도 가르쳐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따뜻한 기부 소식에 지역구 주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이 오는 일요일까지 여수 농수산 특별전을 열어 추수감사절 한인들의 식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매년 4월과 11월, 1년에 2번씩 열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말린 피문어와 광양 매실 진액도 판매합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품목이 보통 이제 한강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이번에 좀 조금 더 추가돼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도 그 지금 계절에 가장 좋다는 문어 중에서도 피문어. 우리나라에서 여수에서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말릴 수 있는 문어가 피문어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한번 가지고 오게 됐고, 광양이 우리나라에서 그 매실로 가장 유명한 그 매실을 제가 숙성을 해서 딱 150에 숙성된 그 매실을 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밑반찬이나 멸치, 자연산 미역 등 당초 여수시 특별전에서 한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품목들도 일요일까지 판매됩니다. 저희 여수라 그러면 멸치, 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소비자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토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제가 이제 10일 동안에 대단히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제가 행사를 마감을 합니다. 곽훈 회장은 이번 특별전에서 50불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윤혜리입니다. 글쎄요, 돈이 많다고 이런 일이 쉬울까요? 코로나 맥주를 만든 스페인 출신의 기업인이 가난한 고향마을 주민을 모두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8월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기업인 안토니노 페르난데스는 1억 6,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유산을 자신의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남겼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레온주의 작은 마을인 세레잘레스 델 콘다도의 인구는 80명으로 이들은 이로써 1인당 200만 파운드를 상속받아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창업주는 1917년 이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13명의 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를 도와 생계를 이어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브랜드 중에 하나인 코로나를 성공시키며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왔습니다.
맨해튼 락커펠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올해 락커펠러 크리스마스 트리는 94피트 높이의 독일 가뭄비 나무로 선정되었으며 이 트리에는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가 매달려 맨해튼을 밝힙니다. 한편 3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트리 점등식 식전 행사는 MBC가 진행하며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팝 가수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주말 촛불 집회가 한국 시간으로 2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립니다. 25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한국 시간 2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엽니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불응 입장을 밝힌 뒤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함께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날 집회는 여론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퇴진행동은 집회에서 150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집회는 주최 측이 그간 계속해서 시도한 청와대 포위 행진이 가능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와대 앞 200m 지점인 신교동 로터리를 포함해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는 집회와 행진이 사상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 정책에 따른 변화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정용일 이민 전문 변호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향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피부로 느끼는 이민 관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게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현재 변동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법이라는 것과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이 뭐 당선자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현재 변경사항은 없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선거 공약부터 워낙 강경한 이민 정책을 쓴다고 트럼프가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당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 추방 유예가 오바마 행정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가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게 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요즘 걱정하시는 부분은 취업 이민이라든지 그 취업 비자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영주권의 쿼터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취업 이민의 쿼터수를 줄인다거나 뭐 좀 더 어렵게 한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뭐 자기가 집권 이후에 그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 혼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되지만 뭐 너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의주시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 노동 승인이 빨리 전개되고 있는 등 향후 이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노동청의 지금 뭐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빨라졌다고 하지만 원래 그 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 2005년도에 그 당시를 만들 때 2주에서 4주가 목표였어요. 사실 처리 속도가. 근데 뭐 엄청나게 느려져서 8개월까지도 걸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의 뭐 노동청이 빨라지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관성은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돼서 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전화 위복이랄까요? 그래서 좋은 기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법안이 나와서도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는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오바마 8년 그 재직 동안에 솔직히 이민법적으로는 해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정말 구제안이 제일 가까이 갔던 것도 부시 정권 때였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사실상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얘기하는 얘기지만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민법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 또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 20만 건의 영주권 승인이 나고도 신청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등 이민 서비스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이민국이 일을 뭐 좀 못한다, 적체됐다, 아니면은 까먹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485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적체는 아무 이유 없이 적체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적체라든지 실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은 사실 이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죠. 그래서 오히려 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민국에 있어서도 좀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장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하는 이들, 또 신분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한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뭐 딱히 제가 뭐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에 충실을 하시고 뭐 지금 뭐 다카를 신청하냐 안 하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영주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기준은 지금에 있는 원칙에 충실하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지금에 충실했으면은 그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 청소년 추방령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 행정명령이 확대되는 걸 기다리셨던 분들, 또 이민 구제안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많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있는 한 아직까지 추방령은 돼 있고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트럼프가 집권을 해봐야 하는 건데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형태지만 오히려 그동안 통과 못했던 이민 구제안이 통과될 수 있는 한쪽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용일 이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월 2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크랙 리스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크랙 리스트를 활용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밤 25살 여성이 망치에 여러 번 맞아 사망했는데 피해 여성을 살인한 남성은 크랙 리스트를 통해 피해 여성과 접촉했고 이들은 당시 성매매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의 존 아자타 국장은 가해자인 36살 남성과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한 뒤 약속한 돈을 주는 과정에서 돈의 액수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커지자 남성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여러 번 피해 여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다음 날인 수요일 오후 가해 남성의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과 여성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남성을 체포하고 2급 살인죄 등 4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인 어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뉴저지 티넥에서는 2대의 차가 충돌하면서 4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경 퀸즈의 퀸 애비뉴와 디그로 애비뉴에서 달려오던 2대의 차량이 교차점에서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차량이 한 블럭을 벗어날 정도로 충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초록불이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다른 차에 있었던 50대 운전자와 69살 탑승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12살 아이를 폭행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35분 한 10대 남성이 코니아일랜드에서 소녀에게 접근한 뒤 그녀의 목을 잡았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인근 골목으로 끌려갔고 얼굴을 맞았습니다.
폭행 뒤 가해자는 식료품점으로 가서 3달러를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가해자는 15살가량의 흑인으로 범행 당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잇따른 2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화요일 밤 9시 30분쯤 센트럴파크 웨스트 81가와 79가 인근에서 걷고 있던 43살 남성의 뒤로 용의자가 다가와 목을 조리고 칼로 얼굴을 긋듯이 위협한 뒤 $30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젯밤 10시 15분쯤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72가에서 두 남성이 한 남성에게 접근해 휴대폰과 현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사이 발생한 센트럴파크 두 강도 사건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뉴저지 그린브룩에서는 오늘 새벽 2시 45분경 3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2층 콘도 최소 2채가 전소돼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땡스기빙 새벽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 화재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킵스베이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 인력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5분쯤 킵스베이 이스트 24번가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길이 5층 건물 지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 후인 오전 5시에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화재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는 어제 오후 2시경 미식 축구 경기 중에 총격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루이빌은 매년 땡스기빙 데이 때마다 주스볼이라는 경기가 열리는데 어제 열린 주스볼 경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리는 루이빌 쇼니 공원에서 플래그 풋볼 경기가 열리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루이빌 주민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워시버는 플래그 풋볼 경기를 페이스북 라이브에 생중계 중이었는데 이 영상에 총성이 19차례 울리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총격범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경기장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피해자들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상무장관 후보로 억만장자 투자자인 월버 로스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로스는 이미 지난 20일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만나 인사 면접을 본 상태로 이날 만남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로스를 상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매파 여성 캐슬린 T. 맥파랜드를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지명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NSC 보좌관에 이어 맥파랜드를 부보좌관에 낙점함으로써 트럼프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강경색채는 더욱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미국 사회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흑인 등 소수계의 총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과 인터뷰한 총기 판매상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된 8일 이래 흑인과 소수인종 고객이 4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흑인 총기 옹호단체는 대선 이후 모임 참석자가 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있을 취임 행사를 위해 기업과 큰손 후원자들의 기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 드는 전체 비용은 $2억 예상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트럼프는 취임 퍼레이드와 무도회, 축제 등 취임 행사에 드는 비용 가운데 6,500만에서 7,500만 달러를 기부로 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덴마크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폴란드, 핀란드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금주에 들어서는 스웨덴에서도 2건의 AI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5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8.96포인트가 오른 19,152.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63포인트가 높은 2213.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24포인트가 오른 5398.9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밤에 정규 프로그램 대신에 야동이 30분간 방영되는 방송사고가 터졌습니다. 25일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RCN을 시청하던 보스턴시 주민들은 TV를 보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CNN 방송의 인기 음식 프로그램인 앤서니 보딩의 파츠 언노운 대신 하드코어 포르노가 30분간 방영된 탓입니다. 불규칙한 수면으로 몸의 일일 리듬을 담당하는 체내 시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가난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NHK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팀은 주의 실험을 통해 불규칙한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 오늘 즐거운 쇼핑 즐기셨나요? 어제 땡스기빙 데이와 비슷하게 오늘도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밤사이 구름량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간간히 구름 지나겠습니다. 쾌청한 하늘 보시긴 어렵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5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밤 기온은 38도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이 많이 겹치고 볕이 드러나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48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궂은 날씨 계속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이틀 연속 2분의 1인치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려도 기온은 많이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바람에 나뭇잎도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연이은 비 소식에 단풍잎은 거의 다 떨어지겠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겨울의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